상현에서 나키메의 시각을 탈취, 그녀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게 된 유시로. 그것은 최강의 육체를 가진 무잔을 상대하기 위한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계략이었습니다. 최종 국면에 돌입하기 전 카가야는 이제껏 얻은 정보, 혈기가 나타나는 방식의 부자연스러움을 통해 나키메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분석을 끝마친 상태였죠. 그리고 무한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녀를 유시로가 조종하게 됨으로써 무잔을 태양 밑으로 끌어낼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미츠리와 합류한 유시로는 무잔이 다른 귀살대원들은 모두 죽었다고 여기게 만든 뒤 은밀히 병력을 이동시켜 총 전력을 동원해 싸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탄지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나키메의 통제권을 두고 유시로와 무잔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는데 그 여파로 무한성 내부는 엉망진창 폭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 헬귀시조의 힘이었을까요? 풀려가던 나키메의 지배를 힘으로 붙들어내고 역으로 유시로의 세포를 흡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蛇の呼吸一のタコ 기유와 오바나이가 공격을 시작하자 무잔은 나키메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유시로는 무잔의 힘을 도로 밀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에 무잔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나키메를 죽이게 됩니다. 나키메가 죽자 곧 그녀의 혈기술로 만들어진 무한성은 붕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 전투 중인 무잔과 귀살대. 무잔은 평온했지만 귀살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성이 붕괴한다면 무잔을 제외하고 전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현재로는 무잔과 전투하며 그에게 무참히 학살당해 널브러진 귀살대원들의 시신과 그들이 사용하던 이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며 가여워했죠. 그들의 원통함을 이어받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탄지로는 미츠리가 위험에 빠지자 죽은 대원에 칼을 던져 그녀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마침 나키메의 세포가 완전히 사멸하기 전 유시로가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무장과 함께 배출된 장소는 시가지였습니다. 유시로의 원래 계획이 실패하여 무장과의 알력 다툼이 벌어진 탓에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배출된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붕괴하는 무한성에서 탈출하여 무잔을 태양 밑으로 끌어낼 조건을 만든 것조차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틀 때까지 앞으로 1시간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죠. 무잔을 무한성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남은 1시간 반 동안 그를 붙잡아 놓는 것은 전적으로 남은 귀살대원들의 힘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들 모두 날려버리며 등장한 무잔.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최종 국면에 대비한 무한성이 결국 공략되었고 죽음의 확률 0%의 무한성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긴 이 상황이야말로 무잔이 싫어하는 변화에 해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무잔은 이전보다 많아진 촉수들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무잔의 두 팔만 하더라도 최대 10m까지 늘어나며 자유자재로 변환하기에 공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탄지로와 기유도 피하는 것에 급급하며 애먹었는데 등에서 추가로 꺼낸 9개의 촉수는 蛇の呼吸 오바나이와 미츠리가 참전하였다고 해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능가하는 능력이었죠. 게다가 더욱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촉수를 피해 무잔에게 타격을 입혔다 해도 그는 배인 즉시 재생해버리는 여태껏 상대해온 상현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방어보다 온전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공격이 허사로 돌아가 틈이 생긴 주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일반 귀살대원들이 몸을 내던지며 주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몸을 내던진 이유는 오로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간 주들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들을 살리기 위해 일반 대원은 추풍낙엽처럼 죽어가며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탄지로는 그들의 의지를 잇기 위해 무잔에게 달려들고자 했지만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때 무잔은 그나마 즉사한 사람은 행운이라고 말하는데 탄지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이유는 무잔의 공격에는 그의 피가 대량으로 섞여 있었고 그 피는 맹독으로 작용하여 조그마한 상처를 입어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무잔은 카마로 탄지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즈코가 있는 곳, 네즈코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탄주로가 나타나 탄지로의 위험을 알리며 네즈코를 깨우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뛰쳐나갔고, 네즈코가 탈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키리아는 크게 당황했죠. 그는 네즈코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혼란에 빠졌고, 어쨌든 무잔의 소나기에 그녀가 넘어가게 된다면 무잔의 완전체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녀를 쫓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괜찮으니 뜻대로 하게 두라는 카가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세상을 떠난 카가야와 탄주로, 각각의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네즈코는 달려갑니다.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무잔을 상대로 여전히 3명의 주는 보전 중이었고, 기유는 부러진 칼 때문에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무잔의 공격이 너무 빠르기에 3명의 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촉수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신체의 변형은 일어났어도 즉사는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결국 미츠리가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나 무잔의 촉수를 부숴버리는 철구. 드디어 계절대의 든든한 보호자 히메지마 교메이가 등장합니다.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그의 모습은 무잔도 기억해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여기에 있다는 건. 사네미 역시 가세하며 기름병에 불을 붙여 무잔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구살대의 모든 주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이었죠. 생주 무라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가족의 원수 무잔에 대한 복소심을 불태웠으나 그를 발견한 기우는 무라타에게 탄지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치료를 부탁했죠. 무잔은 탄지로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탄지로 역시 반점을 발현한 몸, 그는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의식을 잃어서까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애쓴 모두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그런 그의 마음에 하늘이 감복한 것일까요? 그에게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탄지로는 눈을 뜨게 되는데, 그곳엔 탄지로가 살던 집과 비슷한 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한 아이도 존재했죠. 곧 그 아이는 누가 온 것을 알리고자 함인지 한쪽을 가리켰는데, 그들을 찾아온 자는 시작의 호흡의 검객, 즉위꾼이 요리이치였죠. 대체 이곳은 어디고 요리이치는 어째서 탄지로를 찾아온 것일까요?